월요일 유튜브 저는 미쿠가제 주한입니다. 오늘은 4월 30일 수요일 오늘의 미쿠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네, 오늘도 또 저랑 같이 이렇게 미쿠 뉴스 같이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네, 그러면 오늘도 이 미국에 있는 메인 뉴스 채널들에서는 과연 무슨 뉴스를 이렇게 또 프론페이지에다가 올려놓고 있는지 저랑 같이 한번 보자고요. 네, 그나저나 요즘 들어가지고 여기 서든 캘리포니아가 날씨가 또 갑자기 이렇게 또 추워져가지고 감기가 살짝 올랑말랑 이렇게 또 하고 있어서 여러분들도 이제 감기 조심하시면 좋지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러면서 오늘 여기 이제 더 갈디안 뉴스에서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오늘 또 이제 많이 올라오고 있는 뉴스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이 취임 이제 100일이 이렇게 또 지났거든요. 취임한 지 이제 100일이 이렇게 또 지나면서 과연 미국을 얼마만큼 이렇게 또 많이 바꾸고 있는지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우선 이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관세 정책을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관세 정책을 이렇게 또 하자마자 여기 이제 그래프에서 이렇게 또 보시다시피 1월 달부터 4월 달까지 지금까지 미국의 주식시장을 다 이렇게 또 폭락을 이렇게 또 시켰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여기 이제 S&P 500 같은 경우로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8.5% 정도가 이렇게 또 급락을 이렇게 또 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특히 이 4월 2일에 이 관세 전체 리베레이션 데이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상관세를 이렇게 또 발표를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발표를 하자마자 뚝 떨어졌다가 살짝 지금 올랐다가 뭐 내렸다가 올랐다가 내렸다가 이렇게 또 하고 있는데 이렇듯 미국의 주식시장을 엄청나게 이렇게 또 끌어내렸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이 대선 활동을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엄청나게 이제 강조를 하고 있었던 게 지금이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너무나 이렇게 또 심하기 때문에 내가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은 이 바이든 대통령이 올려놓은 이 물가들을 내가 싹 다 잡아버리겠다라고 얘기를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 이렇게 또 보신다고 하면은 이 미국 사람들이 이제 생활을 하는데 이제 필요한 그런 이제 물품들에 대한 생필품들 있지 않습니까? 생필품들에 대한 물가의 이제 가격이 이렇게 또 올랐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특히 이제 계란 가격이 있지 않습니까? 계란 가격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막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어느 정도 좀 안정이 되어 있었거든요. 안정이 이렇게 또 되어 있다가 2023년도에 부류독감이 이렇게 또 퍼지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렇게 살짝 많이 올랐죠. 4불 넘도록 이렇게 또 올랐다가 뚝 떨어졌다가 그러다가 이렇게 살짝 이렇게 또 오르다가 그러다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하자마자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올라가게 되면서 6달러 20, 이 바이든 대통령 때보다도 훨씬 더 높은 이 계란 가격을 지금 우리들이 맞이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생필품들을 이렇게 또 가격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어마무시하게 지금 올리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100일 안에 했었던 또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1월 6일 그 폭동 그 관련자들을 이제 대거 사면을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1월 6일 그 의사당 난임 사건에 이렇게 또 연루가 된 폭동 사건에 이렇게 또 연루가 된 사람들 1,500여 명을 사면을 이렇게 또 시켜줬다고 합니다. 이 1,500명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이 자신이 또 친한 사람들이 있겠죠. 트럼프 대통령을 이렇게 또 지지를 했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을 더 많이 이렇게 또 사면을 이렇게 또 해주게 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이제 취임을 한 지 이제 100일 안에 진짜 어마무시하게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또 사면을 이렇게 또 시켜줬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하자마자 이제 내린 그런 행정명령들이 있지 않습니까? 행정명령들의 수가 어마무시하다. 행정명령뿐만이 아니라 비상사태. 지금 솔직히 말해가지고 미국이 비상사태가 아니거든요. 비상사태가 아닌데 비상사태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자신이 행정명령을 이렇게 또 때리면은 그게 더 먹혀 들어가기가 쉽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 트럼프 대통령을 본다고 하면은 역대 대통령들보다 훨씬 더 많은 비상사태를 선포를 하고 그리고 이 행정명령을 이렇게 또 어마무시하게 지금 남발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이 역대 대통령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비상사태를 이렇게 또 선포를 한 그 사람들의 수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로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이렇게 또 있었기 때문에 뭐 그런 것 때문에 한 2번 정도를 이렇게 또 비상사태를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벌써 8번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대통령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비상사태 선포를 한 그 대통령이 한 명도 없어요. 100일 안에. 한 명 있구나. 로널드 레건 한 번 이렇게 또 있었다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거의 다 00000. 그러니까 미국이 뭐 비상사태가 그렇게 많지 않은 그런 나라라는 그런 소리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지금 비상사태에 이렇게 또 빠져있다라고 하면서 그 행정명령들을 막 때렸다라는 그런 소리지. 비상사태가 이렇게 우선 때린 다음에 행정명령을 이렇게 또 내린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국가가 이제 비상사태이다 보니까 그 행정명령들이 더 술술 이렇게 잘 뚫린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 비상사태를 이렇게 또 남발을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여기 차트에서 이렇게 또 보시다시피 행정명령, 트럼프 대통령이 100일 안에 내린 그 행정명령들을 본다고 하면은 141회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그 어떠한 이 대통령들보다 월등히 많은 수치라는 그런 소리죠. 바이든 대통령만 본다고 하더라도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을 한 지 이제 100일 안에 42건의 이 행정명령을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거의 한 100건이나 많은 141건의 행정명령을 이렇게 또 때렸다. 그리고 다른 대통령들을 본다고 하면은 보통 한 뭐 10몇 건밖에 하지 않는다고요. 뭐 한 10건 정도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또 한다고 하는데,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하고 싶은 게 어마무시가 많았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런 것들뿐만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이렇게 또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은 나한테 이렇게 또 반대를 했었던 사람들 싹 다 막 쳐버리겠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정치적인 보복 같은 것들도 이렇게 따기 위해 가지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또 한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간에 이 트럼프 대통령을 본다고 하면은 뭐 행정명령들이나 이런 비상사태는 진짜 쓸데없이 너무나 이렇게 또 많이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한 지 100일 동안에 이 온실가스 배출을 이렇게 또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계속해서 이렇게 또 상승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이 차트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석유, 가스 뭐 이런 것들 그 프로젝트들을 다 이렇게 또 풀어 버리고, 그리고 환경 규제를 다 완화를 이렇게 또 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렇게 또 보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하자마자 이 바이든 대통령 때부터 이렇게 또 이어져 왔던 게 이렇게 또 있다 보니까 이렇게 또 내려가다가 급상승을 이렇게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이든 대통령 때를 본다고 하면은 바이든 대통령 때는 계속 이렇게 내려가는 그 수치였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온실가스 이렇게 또 배출하는 것을 너무나 이제 완화를 이렇게 또 시켜주다 보니까, 그리고 뭐 석탄을 쓰라라고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또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또 가장 강조를 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불법 체류자들 모두 다 이렇게 또 추방을 이렇게 또 시켜버리겠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 차트에서 이렇게 또 보시면 아실 수 있듯이 이 트럼프 대통령 2기 정부 산하에 이 불법 유인자들의 체포가 급증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그런데 이 불법 유인자들뿐만이 아니라 합법적인 이민자들도 많이 이렇게 또 섞여 있다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 이제 산하에 2월 달에 이 아이스 체포 건수가 7년 만에 최고치를 이렇게 또 기록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 1기 때보다 더 가파른 그런 이제 상승세이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여기 이제 차트에서 이렇게 또 보시다시피 바이든 대통령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이제 낮게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 1기 때는 이렇게 있고 2기 때는 거의 훨씬 더 가파르게 이렇게 또 상승을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하고 이제 100일 안에 정부 웹사이트 안에서 내용들이 많이 이렇게 또 삭제가 이렇게 또 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또 이 차트에서 보시면 이렇게 또 아실 수가 있는데, 특정 키워드 같은 것들이나 관련이 된 그런 이제 내용들이 여러 정부 사이트에서 지금 제거가 이렇게 또 되고 있다라고 뉴스에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한 120개 정도의 이제 키워드가 400개의 거버멘트 웹사이트들에서 이렇게 또 사라지고 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10개 이 키워드가 가장 많이 이렇게 또 빠르게 이렇게 또 사라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뭐 크리미널 얼러트 같은 거, 뭐 시스템 레이시즘, 뭐 아이스, 요런 이 키워드들을 빠르게 이렇게 또 삭제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신한테 조금이라도 이제 불리한 것들은 지금 이렇게 또 삭제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이 어프로벌 레이팅 있지 않습니까? 지지율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모든 것들을 이제 종합을 이렇게 또 해서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 이 취임을 이렇게 또 하자마자 1월 달에는 11% 플러스 11%였다고 해요. 그런데 계속 이렇게 또 내려가더니만 이제는 마이너스, 3월 중순에 이렇게 또 마이너스로 이렇게 또 빠지고,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이렇게 또 발표를 한 다음에 더 내려가고, 지금 더 이렇게 또 폭락을 이렇게 또 하게 되면서 지금 현재로서는 모든 것들을 이렇게 또 종합을 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을 본다고 하면은 마이너스 9.1%이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순 지지율, 넷 지지율을 이렇게 또 보면은 지금 뒤바뀌어 가면서 이제 마이너스가 이렇게 또 되게 되면서 미국에 있는 사람들의 민심을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 굉장히 나빠진 민심을 지금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다시 말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100일 동안 2기 취임을 이렇게 또 하자마자 100일 동안 어마무시한 것들을 이렇게 또 많이 했는데 거의 대부분 트럼프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데만 이렇게 또 되고 있다. 반영을 이렇게 또 하겠다. 다시 말해서 미국인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것들을 굉장히 못마땅해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절반 이상은. 트럼프 대통령을 뽑아주기는 뽑아줬는데, 그런데 이거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나한테 직접적인 그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나쁜 쪽으로 라고 이렇게 또 사람들이 지금 느끼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하지만 뭐다 늦었다. 벌써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대통령이 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 3기까지 지금 하려고 세 번째 대통령을 이렇게 또 하려고 이 트럼프 대통령 굿즈를 이렇게 또 파는 그 웹사이트에 이렇게 또 간다고 하면은 트럼프 2028이라고 해가지고 모자를 이렇게 또 팔고 있더라고요. 오피셜 트럼프 대통령 굿즈를 파는 곳에서, 다시 말해가지고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은 3기를 지금 꿈꾸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학자들이, 굉장히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미국은 이 딕테이터십으로 지금 가고 있다. 지금 이 미국은 독재 체제로 지금 가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이제 전문가들, 학자들이 그렇게 지금 많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금 딱 그겁니다. 이 미국을 트럼프화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제 다음 연도에 2026년도에 중간선거가 이렇게 또 있지 않습니까? 중간선거 때 이거를 뒤집지 못한다고 하면은 미국은 진짜 트럼프 나라가 되지 않을까 라고 심각한 걱정이 이렇게 또 드네요. 그러면서 또 여기 더 ABC 뉴스에서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또 이제 설문조사 같은 거를 이렇게 또 해봤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인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지금까지 이제 취임을 한 지 이제 100일이 이렇게 또 지나지 않았습니까? 100일이 이렇게 또 지났으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단 한 단어로 이 묘사를 이렇게 또 할 수가 있다고 하면은 이제 어떻게 묘사를 하겠느냐? 라고 이렇게 또 그 설문조사를 이렇게 또 해봤나 봐요. 그러면서 이 여론조사에 이렇게 또 따른다고 하면은 우선 이제 긍정적인 표현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 최고이다. 트럼프 대통령 이제 진짜 강력하다, 놀랍다, 용감하다. 그리고 경제, 뭐 인프라 분야에서 신속한 행동을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것을 본다고 하면은 역시 트럼프 대통령 짱입니다요. 라고 이렇게 또 하고 있는 사람들도 이렇게 또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부정적인 표현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지금 우리 미국은 재앙이다, 혼란이다, 케오스다, 이제 범죄, 트럼프 대통령은 범죄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딕테이터십이다, 독재자이다, 너무 위협적이다, 아주 공포스럽다, 민주주의 파괴자이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또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단어 하나로 이렇게 또 이 반응을 이렇게 또 요청을 하니까 여기에서 이제 나온 그런 응답의 이제 예시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긍정적인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그에게 이렇게 또 투표를 한 그 이유, 그 모든 것들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해내고 있다라고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찬양을 이렇게 또 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또 있다고 하고요. 그에 반해 가지고 또 이제 반대를 하는 저같이 트럼프 대통령을 이렇게 또 싫어하는 사람들은 부정적인 측면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경제를 지금 망가뜨리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은 사기꾼이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데모크라시를 지금 망가뜨리고 있다. 이 민주주의를 지금 망치고 있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지지율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그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의 직무 그 수행 지지율을 이렇게 또 보면은 39%가 이렇게 또 나왔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39%는 1945년도 이후에 대통령 이제 100일간의 이제 지지율 중에 가장 낮은 수치이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엄청나게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이지. 미국인들한테 이제 느끼는 그런 것은 진짜 이 트럼프 대통령이 못하고 있다. 라고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이제 트럼프 대통령 이제 지지자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진짜 훌륭하다, 강하다, 대단하다. 라는 그런 반응들이 이렇게 또 많았다고 하고요.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들 중에서도 조금 이제 긴가민가 했었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이지만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또 보니까 조금 이제 별로인데 라고 하면서 좀 이제 그럭저럭이다, 쏘쏘이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또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뭐 괜찮은 것 같아 라고 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또 있다고 하고 그냥 보통이야 라고 이렇게 또 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또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이제 저같이 트럼프 대통령을 이렇게 또 싫어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은 범죄자이고 혼란만 이렇게 또 일으키고 있고 끔찍하고 엄청나게 위협하고 그리고 비헌법적이다. 이 법 위에 있다고 이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그리고 공포 정치를 이렇게 또 하고 파괴적이면서 이제 독재적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또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일부 이 응답자들 중에서는 아직 좀 더 이제 지켜봐야 한다. 지금 뭐 100일밖에 지나지 않았느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결과를 이제 판단을 하기에는 조금 더 시간을 좀 더 주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또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조사를 어떻게 이렇게 했는지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미국인들 있지 않습니까? 유권자들을 이렇게 또 상대로 해가지고 2,464명을 이제 어른들을, 성인들을 이렇게 또 대상으로 해가지고 실시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하네요. 4월 18일부터 4월 22일까지 이렇게 최근 들어서 이렇게 또 한 조사이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이제 부정적인 평가가 절반 이상을 이렇게 또 넘었다라는 그런 소리죠. 역시 트럼프 대통령 100일 동안 이렇게 또 이 대통령직을 이렇게 또 맡고 있으면서 진짜 미국을 100일 안에 이렇게 호떡 뒤집듯이 이렇게 또 뒤집을 수 있는지 진짜 의의가 없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더 인디펜던트 여기 이제 뉴스에서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 유인자들을 이렇게 또 체포를 해가지고 막 이렇게 또 추방을 하면서 그 불법 유인자들 중에 뭐 한 명이 MS-13이라고 해가지고 그 미국에 있는 또 이제 굉장히 살벌한 베네수엘라 그 갱단 있지 않습니까? 그 갱단원들을 내가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렇게 다 추방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또 자화자찬을 하다가 원하는 사진을 이렇게 또 막 보여주는데 너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주먹에다가 MS-13 이렇게 적혀 있는 그 사진을 이렇게 또 가지고 와가지고 이런 시기들을 우리들이 이렇게 또 잡아가지고 다 추방을 시키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이 MS-13 이렇게 적힌 그 타투가 조금 이상했대요. 이상했는데 왜냐하면은 막 손에 막 타투가 이렇게 또 되어 있기는 되어 있는데 그 MS-13이라고 하는 그 글자가 조금 이제 엉성했다고 합니다. 여기도 막 멋진 문신들이 있는데 MS-13이 문신이 조금 이상했대. 그래가지고 이거 합성한 게 아니느냐라고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랑 어느 이제 기자랑 막 언쟁이 이렇게 또 있었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 ABC 기자랑 트럼프 대통령이랑 언쟁이 이렇게 또 있었었대요. 이 ABC 기자가 아니 요거 이 타투 이렇게 또 되어 있는 거 이렇게 또 보니까 문신이 있다고 트럼프 대통령 주장을 이렇게 또 하고 있지만 그런데 이 사진이 합성이 된 것 같다라고 하면서 지금 뭐 비평가들 사이에서 이 사진이 조작이 되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사진을 조작을 해가지고 가지고 나와가지고 사람들한테 지금 이 잘못된 그런 정보를 이렇게 또 주고 있다. 라고 지금 얘기들이 이렇게 또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기자들이 나한테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그런 질문들이
공격적이다라고 하면서 It's not very nice. 당신이 지금 매우 불친절하다라고 하면서 이 불만을 이렇게 또 표시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하네요. You're not being very nice 이렇게 또 얘기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하는데 아니 자기가 거짓말을 해가지고 그것이 이제 까발려졌으니까 그거를 공격을 하는 것을 가지고 You're not being nice래요. 이거 어디서 나오는 트럼프 대통령 이런 것들 본다고 하면은 진짜 너무나 짜증나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간에 여기 이 알자지라 뉴스에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트럼프 대통령이 사진을 가지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이 MS-13 그 타투가 이렇게 새긴 사람들을 내가 잡아다가 싹 다 이 추방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과연 이 가르시아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 가르시아가 MS-13이라고 하는 그 타투가 정말 있었는지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이 사진은 조작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문신들도 이 가르시아가 이렇게 또 가지고 있었던 그 문신들도 갱단들과 전혀 무관한 그런 이제 문신들이다라고 전문가들이 이렇게 또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 트럼프 대통령은 사진 하나 딱 가지고 와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조작된 사진 MS-13 조작된 사진을 이렇게 가지고 와가지고 이 문신이 이렇게 또 있다라고 하면서 이 사람이 바로 깽단원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런 불법 체류자이면서 이런 깽단원들을 싹 다 잡아다가 베네수엘라로 추방을 이렇게 또 시키고 있다라고 이렇게 또 하고 있는데 그런데 전문가들의 눈에는 딱 그 진실이 보였다라는 그런 소리지. 트럼프 대통령이 또 거짓말을 이렇게 또 하고 있구나라고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트럼프 대통령은 4월 18일에 자신의 그 SNS 서비스 추루스 소셜에다가 어느 한 사람의 그 주먹을 이렇게 또 올렸다고 합니다. 그 사진을 이렇게 또 올렸는데 그런데 그 사진에서는 MS-13이라고 문신이 있는데 다른 사진들을 그 사람들이 그 사진만 찍지 않았을 것이지 않습니까? 다른 사진들을 이렇게 또 보니까 다른 사진들에서는 MS-13이라는 문신을 보이지 않았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진에서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그 사진에서는 뭐 마리화나 잎이 이렇게 또 있고 해골이 있고 십자가 같은 그런 뭐 문신들이 이렇게 또 있는데 그런데 이런 문신들은 그냥 일반적인 문신이다. MS-13이랑 전혀 관련이 없는 그런 문신이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전문가들은 이 MS-13 문신은 절대 이렇지 않다 라고 전문가들이 이렇게 또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 깽단 전문 뭐 교수가 이렇게 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변호사들이 이렇게 또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는데 문신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MS-13이랑 전혀 관련이 이렇게 또 없으면서 오히려 이제 깽당들에서는 그런 문신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아주 그냥 우습게 이렇게 또 보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깽단이랑 관련이 없는 사람을 이렇게 또 붙잡아다가 지금 추방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간에 가르시아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난 3월 달에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로 인해 가지고 이 아이스로 인해 가지고 엘살바도르로 이렇게 또 추방이 이렇게 또 되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행정 오류였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사람은 이 가르시아는 미국 내 범죄가 없고 그리고 깽단과의 명확한 연관 증거가 이렇게 하나도 없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이로 인해 가지고 이제 대법원은 이 사람을 이렇게 또 빨리 석방을 해야 한다 라고 이제 판결을 이렇게 또 내렸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이 가르시아는 다른 보안이 좀 이제 덜한 교도소로 이렇게 또 이전이 되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폴리티 뭐 팩트라고 하는 곳이 이렇게 또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을 완벽한 거짓으로 이렇게 또 없는 판정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제 가짜 뉴스 같은 것들을 이렇게 또 가지고 와가지고 퍼뜨리고 있다는 그런 소리지. 미국의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가지고 와가지고 퍼뜨리고 있다고 합니다. 음모론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퍼뜨리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트럼피들은 그것들을 이렇게 또 믿고 있죠. 이게 진짜 너무나 위험한 게 아닌가. 이게 진짜 미국을 위기로 이렇게 또 빠뜨리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거든요. 진실이 되지 않은 그런 사실들을 가지고 나와가지고 미국을 이렇게 또 움직이고 있다. 이게 뭐 잘 돌아가겠습니까, 미국이? 미국이 잘 돌아가겠냐고.
자신이 원한다고 하면은 이 사실을 조작을 해서까지도 이렇게 이끌고 가고 있는 이 트럼프 대통령을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절대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 깜이지 아니지 않나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는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현정부에서 이 아이스에서 오늘 이제 콜롬비아 대학생을 또 이 붙잡았다고 합니다. 붙잡아가지고 이제 추방을 이렇게 또 하려고 했었는데, 그런데 오늘 이런 판결이 이렇게 또 나왔다고 하네요. 버몬트 이제 연방 이제 법원에서는 판사가 콜롬비아 이 대학생을 이제 석방을 해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렸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이 콜롬비아 이 대학생은 이 미국에 합법적으로 거주를 이렇게 또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친팔레스티안 시위에 참여를 했었다라는 그 이유 하나로 트럼프 대통령 현 정부에 의해 가지고 추방 대상이 이렇게 또 되었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어쨌든 이 콜롬비아 대학생 이 사람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팔레스티안 출신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웨스트뱅크에서 이렇게 또 성장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가 그러다가 지난 10년 동안에는 미국에서 이렇게 또 살았으면서 합법적으로 산 영주권자이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최근 들어 가지고 미국 시민권을 이렇게 또 받기 위해 가지고 인터뷰를 이렇게 또 하려고 이민 사무소에 이렇게 또 방문을 했다가 체포가 되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 이 아이스에서 이 사람은 이 친팔레스티안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시위에 이렇게 또 참여를 했다라는 그 이유로 체포를 이렇게 또 해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국무장관 이 마르코 루비오는 미국에 있는 여러 이제 학생들, 미국 외교 정책에 나쁜 영향만 이렇게 또 주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 사람들을 싹 다 잡아다가 이제 추방을 이렇게 또 하려고 추진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또 이 학생들이 이렇게 또 체포가 이렇게 또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시다시피 콜롬비아 대학생이면서 한국 그 여대생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굉장히 오래 산 영주권자인 그 사람, 그 여대생도 이렇게 또 체포가 막 되려고 이렇게 또 하지 않았었습니까? 비슷한 것이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콜롬비아 대학생 이 사람은 미국의 수정헌법 1항 이 표현의 자유를 이렇게 침해를 하고 있다. 미국 대통령이 행정부에서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수많은 조치들이 불법적인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비판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이 벌먼트 이 연방법원 이제 판사는 하루라도 더 구금이 되는 것을 이제 용납을 이렇게 할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즉각 석방을 해라라고 이제 명령을 이렇게 또 내렸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이 학생은 이제 뉴욕으로 다시 이렇게 또 돌아가 가지고 이제 콜롬비아 대학교에서 이제 다시 학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지금 이런 판결이 이렇게 또 나왔기 때문에 지금 또 이제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뭐 붙잡히거나 비자가 이렇게 또 취소가 되거나 이런 일들이 이렇게 또 많이 일어났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들이 이제 좀 이제 정상적으로 판결이 하나둘씩 이렇게 또 나오지 않을까, 이런 이제 판결이 이렇게 또 나왔다 보니까 이런 판례를 이렇게 또 가지고 여러 이제 좀 이제 제대로 된 판결들이 하나둘씩 이렇게 또 나오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말을 하는데 빨리 이렇게 또 얘기를 하려고 한다고 하면은 그리고 많은 얘기들을 한꺼번에 이렇게 또 하려고 한다고 하면은 제 입이 이렇게 또 꼬이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여기 이제 폴리티코 뉴스에서는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왔고 있는데요. 지금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랑 이렇게 또 일을 하고 있으면서 전 세계적으로 어마무시한 백래시로 이렇게 또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엄청난 뭐 비난 같은 거 이렇게 또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유럽에서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일론 머스크가 그 X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트위터였던 그 X를 대상으로 이렇게 또 해가지고 어마무시하게 많은 유러피언 사람들이 지금 탈퇴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지난 2024년도 8월 이후에 유럽에서의 X 사용자들 1,100만 명 정도가 이렇게 또 감소를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유럽 전체 사용자 대비 10.5%에 달하는 그런 사람들이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프랑스에서 270만 명이 X에서 이제 탈퇴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하고요. 폴란드에서 180만 명, 그리고 독일에서 130만 명이 이렇게 또 X에서 이렇게 또 탈퇴를 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리투아니아나 뭐 룩셈부르크에서도 전체 이용자의 25% 이상이 떠났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수치들은 유럽연합의 그 디지털 서비스법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 가지고 수치가 이렇게 또 공개가 됐다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이 수치에서 이렇게 드러났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뭐 아시다시피 일론 머스크가 2022년도에 트위터를 이렇게 또 인수를 하지 않았습니까? 인수를 한 다음에 구구 정치 같은 것들이나 뭐 가짜 뉴스 같은 것들, 뭐 혐오 발언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이 X 안에서 다 뭐 프리덤 오브 스피치라고 이렇게 또 하면서 다 그냥 내비두지 않았습니까? 내비두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방조를 하고 조장을 이렇게 또 했다라는 비판을 이렇게 또 많이 받았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뭐 파리 시정부도 뭐 탈퇴를 하고, 뭐 스티븐 킹도 뭐 탈퇴를 하고, 가디언 등 굉장히 많은 뉴스 채널들도 X에서 이렇게 또 탈퇴를 하는 등 이 유러피언에서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X를 탈퇴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X뿐만이 아니라 뭐 X만 이렇게 여기 기사에서 이렇게 또 나오고 있는데 이 끝에서 이 기사 끝에서는 이 X뿐만이 아니라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또 가지고 있는 테슬라 역시 유럽에서 판매량이 어마무시하게 폭락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1월에서 2월 달에 이제 매출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매출이 50% 이상 유럽에서 이렇게 또 감소를 이렇게 또 했다라고 뉴스에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다시 말해가지고 유럽에서 이 일론 머스크의 이제 영향력이 너무나 좀 이제 나쁜 쪽으로 이렇게 또 되다 보니까 일론 머스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수많은 기업들의 나쁜 영향만 지금 이렇게 또 주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래서 엑스나 이 테슬라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계속해가지고 사업이 나쁜 쪽으로 이렇게 또 빠지고 있다. 일론 머스크 때문에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뭐다? 바로 트럼프 대통령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말도 안 되는 그런 막나는 짓을 이렇게 하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다가 일론 머스크가 도와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 미국 우리 유럽 이렇게 또 때리고 있고 그리고 이 동맹국도 아니고 이제는 이게 뭐냐라고 이렇게 또 하면서 이제 이 트럼프 대통령이랑 이제 관련된 모든 것들에 대해 가지고 이제 떨어지려고 한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다 보니까 이 상태로만 간다고 하면은 미국은 좀 이제 계속해 가지고 하얀 곡선을 모든 것에 대해서 하얀 곡선을 이렇게 또 그리지 않을까. 라고 심히 이렇게 또 걱정이 듭니다. 그러면서 또 이게 이제 뉴욕 타임즈에서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미국의 경제, US 이코노미가 이 퍼스트 쿼터 때 지난 1분기 때 줄어들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지난 1분기 미국의 경제가 0.3% 위축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이것은 3년 만에 이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첫 번째 일이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트럼프 대통령 때문이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 이렇게 또 발표를 한 그 관세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기업들이 수입을 갑자기 이렇게 또 늘리면서 무역 적자가 역대급으로 이렇게 또 늘어났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냥 내비뒀다고 하면은 무역 적자가 어느 정도 이제 좀 괜찮았을 텐데 그런데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정책을 이렇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또 발표를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수많은 기업들에서 앞다퉈 가지고 엄청나게 수입을 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래서 무역 적자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미국의 경제가 0.3% 위축이 됐다, 줄어들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소비자 지출도 2024년도 이제 말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3.7%였는데 그런데 1.8%로 이렇게 또 둔화가 되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의 겨울 폭풍도 이렇게 또 많이 일어났고 그리고 연말 이후에 소비가 좀 이제 둔화가 되는 것들도 있죠.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또 영향을 미치기는 미쳤지만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관세 정책을 이렇게 또 발표를 한 뒤로 많은 사람들이 자동차 같은 것들을 먼저 이렇게 또 사가지고 자동차 판매가 이제 급증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하네요. 그렇지만 이제 앞으로 본다고 하면은 이제 앞으로는 다 모든 것들이 이제 둔화가 될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번 1분기 때는 뭐 기업 투자 같은 것들도 이제 강한 모습을 이렇게 또 보였다고 하네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정책을 이렇게 또 발표를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기업들이 앞다퉈 가지고 이제 먼저 이 설비 같은 것들을 이제 사들였다라는 그런 소리거든요. 대비를 해가지고 먼저 이렇게 또 사들이게 되면서 어느 정도 이제 기업 투자도 이제 강한 모습을 보이기는 보였지만 이제부터가 이제 진짜이다라는 그런 소리. 그래가지고 더 많이 이 마이너스가 됐어야 하는데 어느 정도 살짝 0.3%만 이제 줄어들었다라는 그런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더 많이 이제 내려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미국의 이제 정부 지출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뭐 감축하는 것들이나 뭐 인력 감축들로 인해 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살짝 이렇게 또 감소를 했다. 그리고 이 인플레이션을 본다고 하면은 인플레이션은 연간으로 이렇게 또 봤었을 때 3.6%로 이렇게 또 상승을 이렇게 또 하긴 했는데, 그런데 가장 최근 수치 2.5%로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 이제 완화가 된 수치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연준에서는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모든 정책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인플레이션이 될 수도 있어 보인다라고 하면서 좀 이제 당분간은 이 금리를 동결을 할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하지만 이 미국의 주식은 좀 이제 민감하게 이렇게 또 반응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S&P 500 지수는 계속 이렇게 또 내려가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경제가 이렇게 또 위축이 된 것은 이 바이든 대통령 때문이다라고 또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 미국의 경제가 이렇게 또 위축이 되고 있는 것은 내가 하고 있는 관세 정책이랑 전혀 무관하다라고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 하지만 모든 경제학자들이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죠. 요번 1분기 미국의 경제가 이렇게 또 위축이 되고 있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때문이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뭐 정책들을 막 넣었다 뺐다 이렇게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불확실성이 너무나 이렇게 또 많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지금 미국 주식시장이 이렇게 또 내려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전문가들이 이렇게 또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펜 와튼에서 이렇게 또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하고 있는 관세 정책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미국은 장기적으로 이 GDP가 한 6% 정도 이렇게 또 감소를 이렇게 또 시킬 것이다. 그리고 미국 사람들 임금을 5% 정도 이렇게 또 감소를 시키면서, 그러면서 중상층들 한 가정당 22,000달러의 이제 평생 손실을 이렇게 또 초래를 할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문가들도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 이제 모든 그 정책들 때문에 미국이 지금 나락으로 가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또 엑시오스에서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 무역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이 관세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미국 경제의 그 공급망 이제 붕괴 위기에 이렇게 또 봉착해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 중국에다가 이제 관세를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세게 때리지 않았습니까? 세게 때리면서 얼마 안 지났어요. 얼마 안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영향이 살짝씩 이렇게 또 있는데, 그런데 이게 앞으로 수개월 아니면은 수년 동안 이어질 수가 있다. 이 영향이 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소매 업체들과 그리고 이제 경제 전문가들은 미국이 앞으로 2-3주 안에 이 일부 상품들에 대해 가지고 부족 사태를 이렇게 또 겪을 수가 있다라고 경고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 벌써부터 이제 중국에서 이렇게 또 넘어오고 있는 그 수입품들에 대해 가지고 많은 그 선박들이 이제 오지 말라라고 해가지고 막 정박이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냥 서 있다고요. 그냥 서 있고 미국에다가 이렇게 수출을 하려고 그 성적을 해놓고 있었던 그 선박들도 그냥 대기를 이렇게 또 타고 있다고 하네요. 뭐 어디 갈 데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냥 대기를 이렇게 또 타고 있다라고 하면서 아마도 조만간 미국은 물건 부족 사태를 이렇게 또 겪을 것이다. 이 공급망 붕괴 사태를 이렇게 또 겪을 것이다 라고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특히 장난감, 학용품, 뭐 할로윈, 크리스마스 상품들 이런 시즌별 제품들 수입이 어마무시하게 줄어들 가능성이 이렇게 또 커지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미국으로 들어오고 있는 그런 이제 수많은 공급망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공급망은 굉장히 복잡한 사슬로 이렇게 또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이제 구조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해결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그런 이제 여러 정책들을 본다고 하면은 뭐 이거 했다가 말았다 막 넣었다 뺐다 이렇게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이 수요 예측을 할 수가 없다. 그리고 재고를 이렇게 또 확보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은 큰 혼란만 이렇게 또 주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이로 인해 가지고 미국의 공급망이 붕괴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전직 연방 이제 공공 변호사 그리고 뭐 경제학자들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은 벌써 이 균형이 무너졌다. 그리고 이 여파는 소비자 가격 상승과 그리고 품절 사태로 이렇게 또 이어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 벌써 공급망 균형이 무너졌다라고 한다고요.
전문가들이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물가가 분명히 상승이 될 것이면서 인상이 이렇게 될 것이면서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될 것이면서 그러면서 선반들이 이제 차차 비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일부 기업들은 미리 재고를 이렇게 또 확보를 하기는 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해결책이 아니다. 이거는 지금 이 단기적으로만 해결이 되는 것이지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정책을 중국이랑 이렇게 또 이 자존심 싸움을 이렇게 또 하면서 아무런 조치도 이렇게 또 하고 있지 않는데 왜 계속 이 상태로만 간다고 하면은 팬데믹 당시처럼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당시처럼 진열대가 이제 텅텅 비게 될 것이다 라고 이 경고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 다시 말해가지고 지금 이 미국은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아니거든요.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아닌데 트럼프 대통령 팬데믹인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팬데믹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미국의 또 다른 공급망 그 위기에 이렇게 또 봉착해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또다시 우리들은 이 물건이 없어가지고 인플레이션을 또다시 겪게 생겼습니다. 항상 이 가격은 공급과 그 수요에 따라 가지고 이 가격이 이렇게 또 움직여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급도 지금 원활하지 않고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정책으로 실제로 가격도 이렇게 또 올라가게 인위적으로 이렇게 또 올라가게 이렇게 또 생기다 보니까 우리들이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한다라는 그런 소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이제 앞으로 경제가 더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오늘 미국 주식시장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다 폭락을 이렇게 또 하면서 또다시 폭락 사태로 이렇게 또 시작이 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0.5% 정도 이렇게 또 하락을 하고 있고요. 이 S&P 500은 지금 마이너스 0.9% 정도 이렇게 또 하락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나스닥도 마이너스 1.3% 정도 이렇게 또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는 뭐 마이너스 2%대까지 이렇게 또 내려가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미국 주식시장이 이렇게 또 많이 내려가고 있는 이유는 미국의 지난 1분기 경제가 0.3% 이렇게 또 숙축을 이렇게 또 하게 되면서 마이너스 0.3%가 이렇게 또 되게 되면서 미국은 경기 침체 우려가 굉장히 커졌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미국은 지난 2024년도 이제 4분기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2.4%의 이제 성장률을 이렇게 또 기록을 이렇게 또 했는데 그런데 지금은 0.3% 이렇게 또 수축을 이렇게 또 했다. 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지금 이 미국의 이 경제가 이제 위축이 된 가장 큰 이 원인은 바로 이제 수입 증가 때문이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관세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먼저 선수입을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이 엄청나게 이렇게 또 수입을 했기 때문에 경제가 이렇게 또 위축이 됐다. 이 무역 적자가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커졌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소비자 지출도 지금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정부 지출도 지금 둔화가 되고 있다. 다시 말해가지고 이제 돈이 지금 안 돌기 시작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 이 GDP가 이렇게 또 감소를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이 4월 동안에는 이 주식시장이 어느 정도 이렇게 또 반등을 이렇게 또 하면서 상승을 이렇게 또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 주식시장의 이제 상승을 딱 잡아가지고 이끌어내리고 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식시장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또 올라가고 있는 그런 주식들이 이렇게 또 있다고 합니다. 플랜티어 같은 것들이나 뭐 넷플릭스 같은 그 주식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실적이 또 이렇게 또 좋게 나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또 상승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에 반해 가지고 뭐 퍼스트 솔라나 뭐 슈퍼마이크로 이제 컴퓨터 같은 것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관세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이 부정적인 실적이 이렇게 또 나오다 보니까 지금 이 주식이 이렇게 또 내려가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트럼프 대통령이 친환경 그 에너지 같은 것들을 지금 막 이렇게 또 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퍼스트 솔라, 뭐 태양광 에너지 뭐 그런 업체들은 지금 내려가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관세 여파로 인해 가지고 뭐 슈퍼마이크로 그 컴퓨터 같은 것들도 좀 별로 안 좋은 그런 상황을 이렇게 또 맞이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이렇게 미국의 GDP가 이렇게 또 나빠지고 있는 이유는 바로 전 정부 탓입니다. 바이든 대통령 탓입니다. 또 바이든 대통령 탓으로 이렇게 또 돌리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리고 이제 경제가 이렇게 또 회복이 되는 것은 시간이 걸릴 것이다 라고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은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항상 잘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뭐든지 잘못된 게 있다고 하면은 다른 사람 탓으로 돌려요. 그리고 뭐든지 잘 된 것이 있다고 하면은 다 내 탓이야. 전 정부가 잘했다고 하더라도 다 나 때문에 잘 된 것이고 지금 잘못된 것은 다 정 정부가 잘못한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항상 그러지 않습니까?
바이든 대통령 탓이야. 잘못된 것은 항상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약속을 한 경제 붐, 경제가 뭐 비즈니스가 뭐 붐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한 것은 시간이 걸릴 것이다 라고 주장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지금 조금 이제 경제가 이렇게 또 위축이 되고 있는 것은 이 바이든 대통령의 경제 탓이다 라고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 지금 이 주식시장에 이렇게 또 폭락을 하고 있는 것은 바이든 주식시장이다 라고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 하지만 내 계획이 다 잘 될 경우에는 미국은 다시 번창을 이렇게 또 할 것이다 라고 주장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하고 있는 그 모든 그 정책들을 본다고 하면은 제대로 잘 안 돌아가고 있잖아. 중국도 지금 버티고 있잖아요. 이게 잘 돌아가겠냐고.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그 계획들이 다 잘 안 돌아가게 생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주식시장이 이렇게 폭락을 하고 있는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 탓이에요. 이 주식시장은 미래의 그 전망을 보고 주식이 뭐 오르락내리락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미국의 미래가 불확실성이 너무나 높고, 그리고 지금 이 중국이 막 뻗팅기기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이제 나락으로 이렇게 또 갈 것이다 라고 전망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보니까 주식시장이 지금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다시 말해가지고 주식이 지금 내려가고 있는 이유는 다 트럼프 대통령 탓이다 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간에 지금 경제 전문가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을 반박을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이 지금 이 GDP가 이렇게 또 감소를 이렇게 또 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정책을 이렇게 또 얘기를 빡시게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수많은 기업들에서 먼저 선수입을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먼저 이제 물건들을 이렇게 또 확보를 하기 위해 가지고 과도하게 수입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지금 무역 적자가 굉장히 심하게 이렇게 또 일어났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것들뿐만이 아니라 지난 4월달 민간 고용도 6만 2천 명으로 이렇게 또 나오게 되면서 저조한 결과를 이렇게 또 내놨다. 라고 하면서 그리고 이것들도 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때문이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정책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불확실성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많은 기업들에서 뭐 중소기업들이나 뭐 큰 기업들이나 모든 기업들에서 지금 이 민간 고용을 이렇게 또 줄여가고 있다. 예상치보다 지금 훨씬 더 적게 이렇게 또 나왔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가격을 낮췄다. 라고 주장을 이렇게 또 하고 있지만, 그런데 최근 들어가지고 이 GDP 보고서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물가 지수는 지금 오히려 지금 상승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다시 말해가지고 이 트럼프 대통령은 또 거짓말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트럼프 대통령은 거짓말을 이렇게 또 하면서 트럼피들을 또 브레인워시를 이렇게 또 시키고 있습니다. 이게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미국의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짓말을 그냥 밥 먹듯이 하고 있어요. 이거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누구를?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미국이 잘 돌아가겠습니까? 당연히 안 돌아가지. 그러다 보니까 지금 수많은 전문가들, 경제 전문가들, 뭐 수많은 뭐 학자들 뭐 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현재 경제 책임을 회피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비판을 이렇게도 하면서 트럼프 경제 침체가 다가오고 있다라고 경고를 이렇게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수많은 경제 전문가들, 학자들이 트럼프 경제 침체가 지금 오고 있다라고 예고를 이렇게도 하고 있다고요. 경고를 이렇게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은 올해 말에 경기 침체가 온다고 전문가들이 지금 하나같이 다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그 모든 짓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분명히 경기 침체가 이렇게 또 올 것이다. 라고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여기에 이렇게 또 보시다시피 이 민간 고용에서도 6만 2천 건만 이렇게 또 지난 4월달에 이렇게 또 나오게 되면서 요번 4월달에 이렇게 또 나오게 되면서 예상치보다 훨씬 더 적었다. 지난 2024년도 7월 이후로 가장 적었다. 그리고 지난 3월 달에는 14만 7천 명이 이렇게 또 민간 고용이 이렇게 또 나왔는데 6만 2천 명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반도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여러 가지 경제 정책 때문이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일자리들이 계속해가지고 이제 감소가 이렇게 또 되고 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은 실업률은 4.2% 정도로 계속 이제 변동은 없을 것이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경제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미국이 경기 침체에 들어갈 것이라는 것이 뻔히 보이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화가 나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듭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뽑은 사람들 때문에 우리들이 지금 고통을 이렇게 또 받고 있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진짜로 경기 침체가 온다라는 것에, 이제 경기 침체가 온다네 만다네가 아니라 이제 경기 침체가 올 것인데, 이 경기 침체가 얼마만큼 오래 가는지 아닌지를 지금 따져야 할 때다라고 한다고 해요. 경기 침체는 지금 100%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의 중국에서도 버팅기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의 중국의 스탠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중국에서는 예전에 여러 가지 이 미국이 해왔었던 그 모든 그 일들을 이렇게 또 끄집어내가지고 뭐 플라자 협의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만약에 우리 중국이 먼저 고개 숙이고 들어간다고 하면은 예전의 일이 또다시 반복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중국에서는 절대로 미국한테 고개 숙이고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한다고 해요. 그리고 중국에 있는 사람들도 어느 정도 그거를 인정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중국에서는 좀 이제 만반의 준비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하지만 미국은 어떻습니까?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반 이상이거든요. 저를 포함을 해가지고.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그 정책들이 분명히 미국에 이 몰락을 가지고 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반 이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 이 상태로만 간다고 하면은 중국하고 미국하고 지금 버팅기기 하고 있는데 누가 지겠습니까? 중국은 어느 정도 국민들을 이해를 시키는 상황이야. 그런데 미국은 이해를 못 시켰어. 오히려 반발이 더 심해. 시위가 더 많이 일어나. 그리고 지금까지는 어느 정도 버티기를 했는데, 그런데 이제 앞으로 본다고 하면은 물가가 계속 더 상승을 하고, 그리고 텅 빈 그 선반대를 우리가 이제 볼 것이지 않습니까? 그게 실제로 보여지게 된다고 하면은 어떻겠습니까? 미국에 있는 시민들이 이제 다 밖으로 나와가지고 시위를 한다라는 그런 소리예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미국은 100% 침체에 들어간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올 연말 아니면은 내년 초에 올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좀 더 나쁜 상황을 우리들이 이렇게 또 맞이를 이렇게 또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는 버크셔 해서웨이 워렌 버핏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오마하의 뭐 현인이라고 하는 버크셔 해서웨이 워렌 버핏의 그 애뉴얼 미팅에 이렇게 또 참석을 이렇게 또 하려고 외국 투자자들이 지금 방문을 이렇게 또 하려고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아무래도 이제 워렌 버핏이라고 이렇게 또 한다고 하면은 경제적 통찰력이 굉장히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 투자자들이 이제 오마하에 이렇게 또 모이려고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올해 들어서는 굉장히 많은 투자자들이 지금 뭐 무역 전쟁이나 뭐 트럼프 대통령의 여러 가지 정책들로 인해 가지고 오마하에 이렇게 또 참석을 이렇게 또 하려는 것을 조금 이제 망설이고 있는 사람들도 이렇게 또 많이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특히 이제 중국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중국 투자자들이 미국의 정치적 환경이 좀 이제 중국한테 좀 이제 나쁘게 이렇게 또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투자자들은 이번 오마하 연례 회의에 참석을 하지 않기로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렇더라도 전 세계에 있는 굉장히 많은 투자자들이 이 워렌 버핏은 무슨 생각을 이렇게 또 가지고 있는지 이렇게 또 알아보려고 이 오마하에 이렇게 또 참석을 이렇게 또 하려고 많이 이렇게 또 올 것이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과연 워렌 버핏은 요번에 어떻게 이렇게 또 얘기를 할지 또 이제 중요하게 이렇게 또 지켜봐야 할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네요. 뭐 아마도 뭐 경기 침체 조만간 오겠습니다라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또 귀뜸을 이렇게 또 해주지 않을까.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제 주식 시장 중에 또 이제 많이 움직이고 있는 그 주식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스냅 주식 있지 않습니까? 그 SNS 서비스 그 스냅 주식이 오늘 15% 폭락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이 스냅에서 2분기 전망을 이렇게 또 발표를 이렇게 또 하지 않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광고 수요에 대해 가지고 지금 좀 이제 불안정하다. 이제 광고 수요가 이제 줄어들 것으로 이렇게 또 전망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는 그런 소리죠. 그래가지고 지금 2분기 전망치를 이렇게 또 발표를 이렇게 또 하지 않으면서
지금 주식이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폭락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 스냅은 매출이 지난 1분기에는 어느 정도 이렇게 또 상승을 하기는 했지만, 그런데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으로 인해 가지고 경제 불확실성이 너무나 지금 커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광고 지출에 이제 영향을 줄 수 있다. 수많은 기업들에서 이렇게 이 경제가 불확실하다고 하면은 광고를 우선 줄일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스냅의 주가는 지금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하락을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스냅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수많은 이런 광고를 이렇게 또 하면서 돈을 벌어들이고 있는 그런 이제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메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레디트, 뭐 핀테레스트 이런 이제 기업들이 뭐 구글도 이렇게 또 포함을 해가지고 좀 이제 위태위태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으로 인해 가지고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또 내려가고 있는 게 아닌가?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이제 연 브랜드 있지 않습니까? KFC, 뭐 피자헛, 뭐 따꼬벨 이렇게 또 가지고 있는 연 브랜드가 지금 분기 실적을 이렇게 또 내놨는데, 1분기 실적을 이렇게 또 내놨는데 혼합된 그 결과를 이렇게 또 보고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하네요. 뭐 주당 순이익은 예상치를 좀 이제 넘기는 넘었지만 이 매출은 예상치를 이렇게 또 좀 이제 하회를 이렇게 또 했다라고 이렇게 또 하면서 특히 이제 피자헛 있지 않습니까? 피자헛은 이 동기 대비 매출이 2% 정도 이렇게 또 감소를 이렇게 또 했다. 그리고 이제 미국 내에서 좀 많이 이렇게 또 감소를 이렇게 또 하게 되면서 5%나 이렇게 또 내려갔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에 반해 가지고 이제 타코벨은 9%나 이렇게 또 같은 매장 이제 매출 성장률을 이렇게 또 기록을 이렇게 또 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KFC 같은 것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국제적으로는 이 3% 정도 이렇게 또 상승을 이렇게 또 하긴 했지만, 그런데 미국 내 매출은 1% 이제 감소를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 브랜드 좀 매출이 뭐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또 하고 있는데 피자헛에서 좀 별로 안 좋은 그런 이제 매출을 이렇게 또 기록을 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또 이제 스타벅스에 대한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스타벅스는 오늘 실적 발표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실적 발표를 이렇게 또 했는데 실적 발표가 별로 안 좋게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주식이 9% 이상 이렇게 또 하락을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그 CEO 브라이언트 니콜이 다시 이렇게 또 돌아오면서 스타벅스를 다시 재건을 하겠다라고 이제 계획을 이렇게 또 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적은 별로 안 좋았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미국에서 같은 매장 매출이 5분기 연속 감소를 이렇게 또 하면서 2% 이렇게 또 하락을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던킨 도넛이나 이 맥도날드 같은 곳에서 이 경쟁사들에서 더 저렴한 커피 같은 것들을 이렇게 또 제공을 이렇게 또 하면서 스타벅스가 지금 위기를 이렇게 또 맞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중국에서도 이 스타벅스 좀 이제 매출에 이렇게 또 정지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고요. 왜냐하면은 미국 기업이다 보니까 중국에서 웬만하면 이제 스타벅스 안 먹으려고 이렇게 또 하겠죠. 어쨌든 간에 매장 방문객 수는 증가를 하긴 했지만, 그런데 지출은 감소를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2분기 전망치도 이렇게 또 내놨다고 하는데 이 조정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주당 순이익을 41센트로 이렇게 또 조정을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것은 월스트리트의 예상치인 49센트를 이렇게 또 밑도는 것이다. 라고 한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매출도 87억 달러로 예상을 이렇게 또 하회를 이렇게 또 했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CEO 브라이언은 백투 스타벅스 계획은 실제로 많은 진전을 지금 이루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는 지금은 조금 이제 실망스럽기는 스럽지만 앞으로 계속해 가지고 더 괜찮아질 것이다. 라고 자신감을 이렇게 또 표명을 이렇게 했다고 하네요. 뭐 당연히 CEO는 그렇게 얘기를 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뭐 어쨌든 간에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의 여러 가지 이제 정책들로 인해 가지고 미국의 주식 시장이 또다시 이렇게 또 내려가고 있는 것을 다시 이렇게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다가 이제 지표가 실제로 이제 나쁘게 나오는 거,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관세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나쁘게 나올 거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제로 이제 지표들이 나쁘게 나오기 시작을 한다. 더 많은 폭락 사태를 이렇게 또 맞이를 이렇게 또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뭐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